백만장자가 요리사가 아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지만 진짜 이유를 알게 되자 그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줄리 롬바르디는 일상적인 세부사항에 그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수학적 정밀성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사업, 그의 집, 그의 일상. 놀라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도를 따라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베이 윈도우를 통해 본 것이 그를 완전히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리사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특이해서 그는 자신이 상상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눈을 깜빡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12살 아들 현식은 어색하게도 비정상적으로 집중해서 그 여자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불확실했지만 그에게는 줄리안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미소. 검은 머리카락을 뒤로 묶고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을 입은 요리사가 잔디밭에서 유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고 지나가는 농담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섬세하고 기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재미삼아 춤을 추는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평생 춤을 춘 사람처럼 움직였다. 줄리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말이 안 된다. 그녀의 아들은 춤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내성적이고 진지한 아이였으며 신체 활동보다 책과 기술에 더 관심이 많았다. 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왜 그녀에게 그러는 걸까? 줄리아는 복도 그늘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요리사는 현식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한 걸음을 가리켰다. 그 소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집중하며 그녀를 따라하려고 했다. 그는 실패했지만 좌절하기는커녕 웃었다. 줄리아는 배가 약간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현식은 흥미를 잃은 듯했고 항상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항상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아이처럼 보였고 그것은 그녀 때문이었다. 줄리아는 오한을 느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그녀의 아들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단순한 요리사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의 짜증은 분명한 이유 없이 커졌다. 그는 개입하지 않고는 거기에 머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정원으로 나갔다. 그의 신발 소리가 돌길 위로 울려 퍼졌다. 현식과 요리사는 즉시 멈췄다. 그 소녀는 마치 뭔가 잘못한 것을 들킨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요리사는 천천히 일어섰고 두려움은 없었지만 시선에는 어느 정도 조심하는 기색이 있었다. 줄리아는 그것을 분석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서만 알았다. 나는 그녀의 이름, 이사벨라를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6개월 동안 집을 수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일을 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는 차갑게 물었다. 이사벨라는 앞치마로 손을 닦았다. 우리는 그저 연습했을 뿐이에요, 선생님. 줄리아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춤에 관심이 있었어? 현식이 고개를 숙였다. 오랫동안. 줄리아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현식이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사벨라가 끼어들었다. 같이 연습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 줄리아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춤에 대해 뭘 알아?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에 의심이 보였고, 마치 대답하고 싶지 않은 듯 잠시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충분히 알아. 줄리아는 입을 꽉 다물었다. 이 여자에게는 이상한 게 있었다. 단순한 요리사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뭔가. 내 아들을 가르치는 건 당신의 일이 아니야. 이사벨라는 그의 시선을 굳게 잡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세요? 그녀는 팔짱을 끼었다. 그가 부탁해서요. 줄리아는 현식을 돌아보았다. 사실이에요. 그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백만장자는 짜증내며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유를 몰랐지만 평소보다 더 신경 쓰였다. 요리사의 행동에 뭔가, 그녀의 아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 뭔가. 마침내 그는 이사벨라를 엄하게 바라보았다. 당신과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언제든지요, 선생님. 줄리아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들어가기 전에 어깨 너머로 무언가를 보았고 그의 속이 뒤집히는 것을 보았다. 이사벨라는 현식을 향해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고 그 소녀는 마치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공모하듯 미소를 지었다. 줄리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본능은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고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줄리아는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언가 맞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그저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저 춤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줄리아는 매일 밤 그렇듯이 식당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길고 어두운 나무 테이블이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의 빛 아래에서 흠잡을 데 없이 빛났습니다. 칼부치는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신선하게 준비된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지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현식이 접시를 멍하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만지작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했고 그의 눈은 밝았고 마치 저녁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줄리아는 그 세부 사항을 간과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서두르니? 그는 한입 베어 물며 물었다. 현식이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서두르지 않아. 하지만 그는 서두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아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몇 초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듯 문을 바라보았다. 줄리아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녁 후에도 계속 연습할 거야.
그는 태연한 어조로 물었다. 현식이 놀라서 잠시 멈췄다. 네, 괜찮다면. 그는 포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언제부터 춤에 관심이 있었어? 그는 물었다. 그 소녀는 시선을 돌렸다. 오랫동안. 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 줄리안이 물었다. 현식이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줄리안이 눈살을 찌푸렸다. 물론이지. 현식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이야. 그 질문은 그에게 타격처럼 들이닥쳤다. 잠시 그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은 그녀가 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줄리아는 사무실로 가서 문을 닫았다. 그의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현식은 무언가에 이렇게 열광한 적이 없었고, 춤추는 것과 같은 예상치 못한 활동에는 더더욱 그랬다.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아들이 춤을 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요리사와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그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현식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녀를 믿게 만들었을까? 그의 아들이 왜 자신의 아버지보다 낯선 사람에게 더 솔직할까? 줄리아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에는 뭔가 더 있었고, 나는 그것을 알아내야 했다. 백만장자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요리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녀는 알아낼 것이다. 그녀는 직원 파일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사벨라 루이스, 29세, 6개월 전에 채용됨. 배경 없음, 걱정스러운 기록 없음, 이상한 것 없음. 너무 평범했고,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사벨라 루이스 발레리나라고 적었습니다. 첫 번째 검색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 검색에서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7년 전 기사였습니다. 발레의 약속인 제니 설명 없이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줄리아는 화면을 향해 몸을 기울여 뉴스를 펼쳤고 읽은 내용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기사는 천재 댄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무대에서 눈부신 재능을 보인 부인할 수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춤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했지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스캔들도 사고도 없었고 그저 춤을 그만두었고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줄리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재능 있는 댄서가 왜 당신 집에서 요리사로 일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녀는 아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줄리아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저는 계속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몇 가지 식기를 치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마치 그가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처럼 놀라지 않는 듯했다. 롬바르디 씨. 그가 말했다. 줄리아는 그의 뒤에서 문을 닫았다.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사벨라는 천으로 손을 닦았다. 아들 얘기인 듯해요. 줄리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당신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표정에서 죄책감과 비슷한 것을 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줄리아는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놓았다. 화면에는 발레에서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사벨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줄리아는 팔짱을 끼었다. 진실을 말해, 이제 이사벨라는 잠시 눈을 감았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표정은 달랐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시네요. 롬바르디 씨, 줄리아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이해하게 해줘.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에게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줄리아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런 말에 이사벨라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오랜 시간 후 입을 열었다. 주방의 공기가 짙었다. 조용한 긴장감에 가득 찬 지연은 이사벨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손을 테이블에 얹고 있었고 시선은 휴대전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에는 몇 년 전의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젊었을 때의 그녀의 얼굴이 하얀 발레리나 드레스를 입고 큰 무대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줄리아는 계속 이런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왜 모든 걸 두고 가셨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이사벨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롬바르디 씨, 줄리아는 팔짱을 끼었다. 간단하게 하세요. 이사벨라는 한숨을 쉬었다.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이사벨라는 처음으로 흉갑을 벗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의 기색을 보였다. 내가 22살 때, 내 인생은 춤으로 돌아갔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고, 내가 아는 전부였다. 그는 마치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인 듯 잠시 멈췄다. 그녀는 성훈이라는 약혼자가 있었다. 그는 또한 댄서였다. 우리는 완벽한 커플이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줄리아는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긴장하는 것을 알아챘다. 우리는 국제 투어에 고용되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기회였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다시 겪고 있는 듯 멀어졌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에 그는 사고를 당했다. 줄리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종류의 사고? 이사벨라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는 차에 치여 죽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줄리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은 진짜였다. 이사벨라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 그가 없이는 춤을 출 수 없었고, 음악을 들으면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녀의 눈은 순간 축축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는 무대를 떠났다. 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줄리아는 심호흡을 했다. 처음으로 그는 눈앞에 있는 여자가 그저 요리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럼 왜 지금이야, 이사벨라? 혼란스러워. 왜 내 아이를 가르치는 거지?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가 내가 그의 나이였을 때의 나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줄리아는 긴장했다. 이사벨라,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그를 응시했다. 그는 웃지 않아요. 롬바르디 씨, 줄리아는 가슴에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네. 그는 웃고 있어요. 이사벨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춤을 출 때처럼은 아니죠. 백만장자는 입을 꽉 다물었다. 내가 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른다고 생각해.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가 그의 말을 들어주길 바랐던 것 같아. 침묵이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줄리아는 깊은 곳에서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줄리아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를 그렇게 춤추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사벨라는 한숨을 쉬었다. 춤만 문제가 아니야. 그에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줄리아는 테이블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거대한 집, 인류 교육, 다른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편의 시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위해 잠시 멈춰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낯선 사람, 단순한 요리사가 자신보다 아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줄리안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현식이 아직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는 침대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늦지 않았어. 그녀의 아버지가 문틀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현식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해고할 거야. 줄리안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현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오면 항상 짜증이 나. 그 말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그를 상처 입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춤추는 거 좋아해. 현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줄리안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넌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지? 넌 나한테 한 적 없지. 줄리아는 침묵했다. 아들이 옳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줄리아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천장을 응시하며 모든 것을 생각했다. 이사벨라, 아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부엌으로 내려갔다. 이사벨라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멈춰서서 그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자 줄리아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그에게 가르치는 걸 멈추지 말라고. 이사벨라가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내 아들은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춤이 그를 행복하게 한다면 나는 그가 계속하기를 바란다. 처음으로 이사벨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줄리아는 이 이야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침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줄리아는 일찍 주방으로 내려와 이사벨라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차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주방은 더 이상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피난처가 되었고 아들이 미소 짓는 공간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그의 삶에서 없었던 것을 발견한 곳이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그것이 그 덕분이 아니라 그녀 덕분이라는 것이었다.
줄리아는 입을 꽉 다물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사벨라가 현식에게 계속 춤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가 아들과 함께 부드럽게 웃는 그녀를 보면서 그는 마치 그녀가 자신에게 속한 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마치 그녀의 아들이 그녀와 결코 가질 수 없는 유대감을 만드는 것처럼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롬바르디 선생님,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이사벨라가 평소의 어조로 물었다. 줄리아는 잠시 긴장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현식이 테이블에 앉아 열렬히 먹고 있었다. 평소처럼 주저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처럼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설레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 후에 그녀와 또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줄리아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불편함을 무시하려고 했었다. 오늘은 몇 시에 시작해요? 그가 물었다. 현식이 고개를 들었다. 4시에요. 줄리아는 팔짱을 끼었다. 공부 잊지 마. 현식은 걱정하지 않고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알아요. 이상했다. 줄리아는 그에게 아무것도 상기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아들은 항상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고 질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를 끝내고 정원으로 나가고 춤추고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서 서두르는 듯했고 그것은 그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그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줄리아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주방에 있었다. 그녀는 집중할 수 없었고 아들이 최근에 행동한 방식을 무시할 수 없었고 더군다나 이사벨라가 지금 집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비우기 위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복도를 걷다가 그녀를 보았다. 이사벨라는 뒷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잠시 줄리아는 주저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고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정원으로 나가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놀라지 않았다. 롬바르디 씨, 그가 말했다. 줄리아는 팔짱을 끼었다.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줄리아는 그녀 앞에 있는 돌벤치에 앉았다. 태양이 잔디밭을 비추고 있었고 아침 바람이 부드럽게 나무 잎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줄리아는 안에서 평화를 느꼈다. 왜 제 아들이 당신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죠? 그가 물었다. 이사벨라는 그 질문에 놀랐다.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죽은 이후로 현식이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연 적이 없어요. 가정교사에게도, 심리학자에게도, 심지어 나에게도요. 이사벨라는 시선을 낮추었다. 가끔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더 쉬워요. 줄리아는 아이러니하게 웃었다. 당신은 그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도 그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 말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돌처럼 그에게 떨어졌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관없었다. 현식은 그녀에게서 그가 자신에게서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줄리아는 심호흡을 했다. 내가 그를 위해 하는 일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길 바라지 않아. 이사벨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를 내게서 빼앗아가길 바라지 않아.
이사벨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말을 매우 신중하게 하는 듯했다. 롬바르디 씨, 그를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줄리아는 긴장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현식이 당신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은 예상보다 더 강렬하게 그를 강타했다.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줄리아는 바닥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랬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그 말이 목에 걸렸다. 롬바르디 씨, 이사벨라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가로채었다. 현식이 그를 존경해요. 줄리아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렇게 믿어.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하지만 그는 두려워해요. 줄리아는 얼어붙었다. 무엇을 두려워해? 그를 실망시키는 것. 줄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그를 차갑고 거리를 둔 사람으로 본다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실패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본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고 그것은 그녀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날 늦게 줄리아는 현식을 그의 방에서 발견했다. 그 소녀는 바닥에 앉아 댄스와 끈을 매고 있었다. 줄리아는 잠시 문 앞에 섰다. 그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시도하기로 했다. 아들아, 현식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 줄리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현식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야. 줄리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내가 나를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덜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줄리안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현식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현식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오랜만에 그는 이해받는다고 느꼈고, 오랜만에 줄리아는 아버지로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롬바르디 저택의 창문으로 간신히 햇살이 비치며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주방에서 칼붙이, 접시, 커피가 나오는 소리가 누구에게나 평범한 하루의 시작을 알렸지만 지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전날 밤 현식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로 일어난 일 이후로는 아니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가 되는 것을 허락했고, 오랜만에 그의 아들은 그를 진정한 자신감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확히 몰랐지만, 내가 아는 것은 그에게서 다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을 하기로 했다. 나는 오늘 그가 춤추는 것을 볼 것이다. 줄리아는 사무실에서 뒷마당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다. 호기심, 기대, 어쩌면 자부심. 그는 정원으로 이어지는 유리문에 도달할 때까지 침묵 속에 복도를 걸었다. 그는 유리문을 건너기 직전에 멈춰서서 유리문을 통해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를 말문 못하게 만들었다. 현식은 내가 그에게서 본 적이 없는 유연함으로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은 부드러웠지만 확실히 모든 움직임에는 정밀함, 헌신, 열정이 있었다. 그는 며칠 전에 어색하고 내성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아들, 그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무언가를 찾은 소년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이사벨라는 서서 그를 지켜보며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걸음을 바로잡고 있었다. 줄리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계속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의 삶을 바꾸었고 그녀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그는 그녀에게도 뭔가 빚을 졌다. 줄리아는 리허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현식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지금이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드는 이사벨라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느꼈을 때 마치 그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처럼 놀라는 기색 없이 돌아섰다. 롬바르디 씨.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줄리아는 팔짱을 끼었다.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사벨라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왜요? 줄리아는 한숨을 쉬었다. 내 아들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해서요. 이사벨라는 살짝 웃었다. 특별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줄리아는 시선을 돌렸다. 몇 년 만에 가장 많은 걸 했네요. 침묵이 짙어졌다. 이사벨라는 다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했고, 잠시 후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질문을 해도 될까요? 왜 그가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줄리아는 긴장했다. 무슨 뜻이에요? 항상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서 잘못된 것을 찾는 것 같아요. 줄리아는 입술을 다물었다. 나는 그가 옳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 아직은. 그는 생각이 빙빙 돌면서 사무실로 돌아갔다. 왜 그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왜 뭔가를 잃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까? 그러자 그녀는 이해했다. 이사벨라가 아들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현식이 그에게서 그가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것을 찾았다는 것이다. 지지해주는 인물,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실수와 낭비한 모든 시간을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고칠 시간이 아직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댄스 수업이 다시 시작되자 줄리아는 강제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 정원으로 걸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돌벤치에 앉았습니다. 현식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멈췄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아버지는 그가 가까이서 춤추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그것은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줄리아는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신호였고, 이번에는 그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현식은 심호흡을 하고 춤을 계속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춤을 추는 동안 줄리아는 가슴에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열정을 따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에게서 전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현식이 들어왔을 때 줄리아는 독서실에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긴장한 듯했습니다. 줄리아는 손에 든 책을 덮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현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빠, 경쟁하게 해줄래? 줄리안이 눈을 깜빡였다.
경쟁. 현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댄스 대회에서 줄리안의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그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취미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건 진짜였다. 현식은 춤에 대한 사랑을 더 키우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줄리안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였다. 줄리안은 아들의 질문을 듣고 침묵했다. 댄스 대회에서 경쟁하는 것. 현식은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하지만 두려움의 기색도 띠며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단 한마디로 모든 걸 멈출 수 있다는 걸, 이 꿈을 단순한 일시적인 변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줄리안은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아들이 계속 춤을 추게 하면 언젠가는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왔습니다. 마침내 그는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경쟁에 대해 더 말해주세요. 현식이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맞아요. 줄리안이 팔짱을 끼었습니다. 이해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현식은 잠시 숨을 참았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안은 혼자서는 이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식과 이야기를 나눈 후 이사벨라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저녁 식사 후 주방에서 재료를 치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줄리안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줄리안은 카운터에 기대어 팔짱을 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사벨라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게 그의 꿈이고 그를 거부하는 건 실수일 거야. 줄리안은 계속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실패하면 어떡해? 이사벨라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실패하면 어떡해? 주방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지화는 이사벨라가 옳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그를 걱정시키는 게 있었다. 왜 그렇게 신경 써? 이사벨라는 잠시 멈췄다가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나도 그의 나이에 경쟁하고 싶었고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았거든. 줄리안이 긴장했다. 가족은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어. 그녀는 슬프게 웃었다. 그건 진짜 직업이 아니고 취미일 뿐이고 안정을 주지 못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다. 이사벨라는 잠시 시선을 낮추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만두라고 강요했다. 줄리안은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이사벨라가 현식에게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 이해했다. 그의 재능을 봤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이다. 줄리안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불빛은 어둡고 마음은 두근거렸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아들이 대회에 나가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현실 세계가 어떤지, 얼마나 잔인한지,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실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많은 일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혼 생활에서 실패했고, 남편으로서도 실패했고,
지금까지는 아버지로서도 실패했다고 느꼈다. 만약 현식이 경쟁에 참여한다면 내가 그에게 이 꿈을 추구하라고 격려했는데 그도 실패한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는 아들이 자신은 피할 수 있는 실망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줄리아는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은 없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 존재하는 사람, 그의 아내. 줄리아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문서 아래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안에는 사진이 있었다. 아기였을 때 현식을 품에 안고 미소 짓는 그의 아내. 줄리아는 침대에 앉아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속삭였다. 부재의 무게가 방을 가득 채웠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만약 당신이 여기 있다면 뭐라고 말해줄까? 대답은 즉시 왔다. 말로가 아니라 기억으로. 내가 완전히 잊었던 기억으로. 7년 전, 당신은 그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어. 줄리안. 그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는 스스로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하거든. 줄리아는 현식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그를 시도하게 두지 않으면 그는 걷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할 거야. 줄리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다치면 어떡해?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가 그를 데리러 올게. 그 기억이 번개처럼 줄리안에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이 시도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를 혼자 걷게 하고 그가 넘어지면 데리러 올 것이다. 줄리아는 방에서 현식을 찾았다. 그 소녀는 침대에 앉아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답을 기다리는 듯 긴장한 듯했다. 줄리아는 문틀에 기대어 섰다. 아들아, 현식이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그래, 줄리아는 숨을 들이쉬고 아들이 결코 들을 리가 없을 말을 했다. 경쟁에 현식이 눈을 깜빡였다. 정말, 줄리아는 그렇다고 느꼈다. 그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면 해. 현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참지 못하고 침대에서 뛰쳐나와 아버지를 껴안았다. 줄리아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아들이 그렇게 껴안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늦게 줄리안이 주방으로 내려왔다. 이사벨라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롬바르디 씨, 줄리아는 문 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회에 나가도록 준비시키자. 이사벨라는 눈을 깜빡이며 놀랐고 오랜만에 정말 미소를 지었다. 현식에게만 기회가 아니라 줄리안이 항상 원하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알람 시계가 평소보다 일찍 울렸다. 줄리아는 침대에서 뒤집어 천장을 응시했다. 오늘은 다를 거라는 걸 알았다. 오늘은 아들이 대회를 위한 훈련을 시작하고 이번에는 멀리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줄리아는 일어나서 편안한 옷을 입었다. 그에게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들을 잃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아마도 그를 정말 알게 된 것 같았다. 그가 내려왔을 때 웃음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일상과 형식이 있던 주방이 이제는 다른 곳처럼 보였다. 현식이 중앙 섬에 앉아 아침을 힘차게 먹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그 옆에 앉아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훈련할 준비가 됐어.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현식이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 이상이야. 지화는 커피 머신으로 걸어가서 한 잔을 따랐다. 몇 시에 시작하니? 현식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를 보고 싶어. 줄리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모든 훈련에 참석할 거야. 이사벨라는 관심 어린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그게 그가 과정 내내 우리를 지지한다는 뜻이야. 줄리안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게 내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겠다는 뜻이야. 현식은 열광적으로 미소 지었다. 이사벨라는 마치 백만장자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아내려는 듯 모든 단어를 분석하는 듯했다. 훈련은 저택의 무도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벽에 거울이 있고 나무 바닥이 있는 거대한 방이었습니다. 줄리안이 집에 지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은 많은 기이한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는 진짜 목적을 가졌습니다. 현식이 거울 앞에 서서 팔을 뻗었습니다. 이사벨라는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항부터 시작하죠. 현식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줄리아는 침묵 속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이 본래의 모습인 것을 보았습니다. 집중하고 동기를 부여받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 그를 피아노 레슨에 데려갔을 때 현식은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고 지금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줄리아는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본래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몇 년을 보냈고 이제 그녀는 진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지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훈련은 강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식은 턴, 점프, 자세를 연습했지만 모든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실수도 있었고, 넘어지기도 했고, 좌절도 있었다. 어느 순간 현식은 까다로운 턴을 시도하다가 비틀거렸다. 그는 바닥에 세게 쓰러졌다. 줄리아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지만 이사벨라가 먼저 했다. 도와주지 마. 그녀가 속삭였다. 줄리안이 눈살을 찌푸렸다. 왜? 혼자 일어나야 하잖아. 줄리안이 멈췄다. 현식은 잠시 바닥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힘을 들여 일어났다. 그녀의 호흡은 가빠졌고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다시 할게 그가 말했고 그 순간 줄리아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아들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그를 보호할 필요가 없었고 그저 내가 그를 지지해주기만 하면 되었다. 1시간 더 훈련한 후 이사벨라는 멈췄다. 현식은 지쳐 있었지만 행복해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줄리안이 다가와서 그에게 물 한 병을 건넸다. 잘했어. 아들아. 현식이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다. 고맙구나. 아빠. 이사벨라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줄리아는 그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그가 마침내 그것을 알아차린 것을 보고 기쁠 뿐이야. 줄리아는 잠시 침묵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전에는 아들을 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를 똑똑히 보았고 처음으로 그가 한 일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훈련 후 줄리아는 사무실로 가서 몇 가지 서류를 확인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도장, 현식, 그의 진척도,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질문에 있었다. 그가 경쟁하게 할 준비가 되었니? 그는 아들이 재능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세상이 어떤지도 알았다. 그는 조만간 거절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줄리안의 두려움은 아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날 늦게 줄리안은 이사벨라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주방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물어봐야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사벨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봐요. 줄리아는 팔짱을 끼었습니다. 현식이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사벨라는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견뎌낼 만큼 강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야. 줄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실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사벨라는 테이블에 손을 얹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롬바르디 씨. 현식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을 겪었어요. 줄리아는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경쟁에서 지는 것은 어머니를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줄리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미 최악의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을 겁니다. 저녁 식사 후, 현식은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았다. 줄리아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현식이 미소를 지었다. 피곤하지만 행복해. 줄리아는 차분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계속해. 현식은 놀랐다. 정말로 나를 믿니? 줄리안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항상 현식이 미소를 지었다. 줄리안은 처음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이 괜찮을 것이라고 느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희미한 빛만이 날이 밝았다는 것을 알렸다. 줄리아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알람 시계의 끊임없는 소리에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번에는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를 발끝으로 서게 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현식이 경쟁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두려움이 여전히 그를 삼켰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충분히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얻은 모든 자신감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줄리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나는 답을 몰랐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그와 함께 있어야 했다. 무도장은 차갑고 조용했다. 줄리안이 도착했을 때 현식은 이미 거기에 있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 뒤에 숨은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진짜 댄서처럼 보였다. 이사벨라는 그의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은 강도를 높일 거야. 현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줄리아는 팔짱을 끼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그가 물었다. 이사벨라는 눈꽃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계까지 일할 거라는 뜻이야.
줄리아는 입을 꽉 다물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생각이 싫었지만 그를 막을 수는 없었다. 현식은 꿈을 꾸었고 이제 그는 그것을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현식은 지치지 않고 훈련을 시작했다. 점프, 턴, 힘, 정확성, 그리고 신체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동작. 줄리아는 그를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이사벨라는 끊임없이 그를 바로잡았다. 한 걸음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현식은 지쳐서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5번이나 했어. 이사벨라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6번이나 해. 그 소녀는 입술을 깨물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줄리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현식이 내가 개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이것저것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현식은 숨을 크게 내쉬고 다시 시도했다. 현식이 실패할 때마다 훈련은 더 무거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좌절이 분명했다. 그러다가 나쁜 턴이 일어났고 넘어졌다. 현식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줄리아는 즉시 일어났지만 그가 다가가기 전에 이사벨라가 손으로 그를 막았다. 그를 내버려둬. 그는 바닥에 누워있고 그는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해. 현식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눈살을 찌푸렸다. 난 할 수 없어. 그는 속삭였다. 줄리아는 배가 꼬이는 것을 느꼈지만 이사벨라는 전혀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 일어나. 현식이 고개를 저었다. 난 할 수 없어. 그래, 할 수 있어. 그녀는 고집했다. 하지만 땅에 계속 서 있기로 결정하면 경쟁이 당신을 짓밟을 거야. 현식이 주먹을 꽉 쥐었다. 줄리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쉬어도 된다고, 피곤하더라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현식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스스로 일어났다. 그의 결의는 피곤함보다 강했고 그 순간 줄리아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아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싸움꾼이었다. 훈련 후 줄리아는 이사벨라에게 다가갔다. 너무 세게 밀어붙인 것 같지 않아. 그녀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은 아니었다. 핸들. 줄리아는 좌절에 한숨을 내쉬었다. 다치면 어떡해? 다치면 교훈을 얻을 거야. 줄리아는 그녀를 응시했다. 너무 엄하게 대하네. 이사벨라는 비꼬는 듯이 웃었다. 그를 존중하고 그의 꿈을 존중하기 때문이야. 줄리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그를 구해야 할 연약한 아이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줄리아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옳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평생 현식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의 행동은 그가 스스로의 싸움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날 오후, 현식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읽고 그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 옆에 앉아있던 줄리아는 그녀의 표정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알아챘다. 뭐가 문제야? 현식은 느리게 대답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경쟁할 댄서 중 한 명이 내가 기회가 없다고 말한다. 줄리아는 긴장했다. 그는 누구야? 현식이 그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의 나이 또래의 소년, 프로필 사진에 거만한 미소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동욱이에요. 현식이 중얼거렸다. 그는 2년 연속 우승했다고 한다. 줄리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위협을 보면 경쟁전에 그것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그 게임에 빠질 수 없었다. 내 생각이 뭔지 알아? 줄리안이 말했다. 현식이 고개를 저었다. 줄리안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가 당신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이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식의 눈이 밝아졌고 그 순간 줄리아는 방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그날 밤, 그가 방에 있는 동안 줄리아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아들에 대해, 그의 진화에 대해,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함께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정원을 비추는 달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식 준비가 되었고, 이제 진짜 질문은 그가 준비가 되었는가? 줄리안의 알람이 끈질기게 울렸을 때 태양은 아직 완전히 뜨지 않았다. 그는 평소보다 더 빨리 침대에서 일어났고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흘렀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오늘 그녀의 아들은 첫 대회에서 춤을 출 것이다. 그는 어두운 셔츠와 바지를 입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현식, 그의 발전, 수줍고 불안한 아이에서 규율 있고 단호한 댄서로 변한 과정에 대해 생각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두려움에 대해 생각했다. 아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줄리아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오늘은 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은 현식에 대한 것이었고 나는 그의 곁에 있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는 주방으로 내려갔고 현식은 이미 대회복을 입고 있었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바지, 민소매 흰색 티셔츠, 그리고 조심스럽게 빗은 머리. 그녀의 아들은 달라 보였고 더 성숙해 보였고 더 강해 보였지만 그녀가 그를 자세히 보았을 때 그녀는 그의 눈에서 긴장감을 보았습니다. 기분이 어때? 줄리안이 물으며 커피 한 잔을 따랐습니다. 현식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르겠어요. 줄리안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몰라. 그 소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서 놀았습니다. 많이 훈련한 것 같지만 무대에서 얼어붙으면 어떡하지? 줄리안이 다가와서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현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줄리안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은 잠깐뿐이거든요. 마주하면 사라지거든요. 현식이 생각에 잠긴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줄리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함께 춤을 추지만 춤을 추는 거야. 그 소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두려움과 함께 뭔가를 한 적이 있어. 줄리안은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 어려운 결정, 잘 될지 모른 채 내린 사업,
특히 준비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매일 마침내 그는 대답했다. 현식이 그를 응시했고 그 순간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뿐이다. 극장으로 가는 여행은 영원할 것 같았다. 현식은 헤드폰을 끼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이사벨라는 조수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사건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고, 줄리안은 그저 침묵 속에 운전하고 있었다. 도시의 교통은 평소보다 더 혼란스러웠거나 어쩌면 그가 그렇게 느끼게 한 것은 자신의 불안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는 백미러를 보았다. 현식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긴장해 보였지만 한 번도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가장 자랑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극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댄서들이 복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작을 연습했고, 어떤 사람들은 호흡 운동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왔다 갔다 걸으며 긴장을 풀려고 했습니다. 현식은 문간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짜야, 그는 속삭였습니다. 줄리안이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항상 진짜였어. 아들아, 현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벨라가 다가와서 그에게 물 한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30분 남았어. 현식은 물을 가져다가 마셨습니다. 여기서 워밍업을 해도 돼. 이사벨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냥 자신에게 집중하면 돼. 현식은 몇 미터 떨어져서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목소리가 그 순간을 방해했습니다. 이 대회에 초보자도 받아줄 줄은 몰랐어. 줄리아는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식 앞에는 거만한 태도의 소년이 있었다. 며칠 전에 그녀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동욱이었다. 현식은 턱을 긴장시켰다. 저는 초보자가 아니에요. 동욱은 조롱조로 웃었다. 아니요. 대회에서 몇 번이나 우승했어요. 현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줄리안이 한 걸음 나아갔지만 이사벨라가 그의 팔을 만졌다. 그만둬. 줄리안은 긴장했다. 하지만 현식이 혼자 이겨야 해요. 줄리안은 아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흥분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현식은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우승한 적이 없어요. 동욱은 조롱조로 웃었다. 그럼 기회가 없군요. 현식은 그를 응시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동욱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요? 현식은 자신 있게 웃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잘한다면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동욱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으로 그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줄리아는 자랑스러웠다. 그의 아들은 자신을 변호할 사람이 필요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변호했고, 그것은 어떤 트로피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심판들은 자리에 앉았고, 관객은 강당을 가득 채웠고, 현식은 커튼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줄리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현식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져도. 줄리안이 미소 지었다. 특히 내가 져도 넌 시도할 용기가 있었으니까.
현식의 눈에 감정이 가득 찼다. 처음으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정말로 보았다. 고맙습니다. 아빠, 줄리안이 고개를 끄덕였고 진행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현식을 환영합시다. 무대에 불이 켜지고 커튼이 열리고 현식이 자신의 운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극장은 완전히 고요했다. 관객의 희미한 중얼거림과 현식의 발 밑에서 무대판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중앙에 서서 심장의 고동이 가슴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다. 조명이 그에게 집중되어 노출되고 취약하다고 느꼈다. 앞줄에서 줄리안이 팔짱을 끼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눈에는 자부심이 번쩍였다. 이사벨라는 그 옆에 서서 숨을 참고 있었다. 그리고 강당 뒤쪽에서 그를 위협하려던 동욱이 조롱조소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현식은 자신이 영향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진행자가 신호를 보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해도 돼. 현식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음악이 시작되었다. 피아노 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우며 그의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을 알렸다. 현식은 천천히 팔을 들어 음악이 그를 안내하게 했다. 나는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몇 주 동안 훈련했고 넘어졌지만 일어났고 이제 그것을 증명할 때였다. 첫 번째 발걸음은 매끄러웠고 그 다음은 우아한 턴, 정확한 점프였다. 하지만 그때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다. 조명, 관객, 음악. 그의 호흡은 더 무거워졌다. 그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떨까? 모두가 그가 넘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가 아버지를 실망시킨다면? 공황 상태가 그를 마비시키려 했다. 그리고 그는 앞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거기에 있었다. 줄리아는 그를 걱정스럽게 두려움에 차서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전에 본 적이 없는 무언가, 자부심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이겼든 졌든 그의 아버지는 이미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현식이 숨을 들이쉬었고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졌다. 현식은 눈을 감았다. 그는 잠시 관객을 잊고 심사위원을 잊고 동욱을 잊고 그저 춤을 추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자연스러워졌다. 모든 턴, 모든 점프, 그의 팔의 모든 뻗음이 감정을 전달했다. 음악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그가 몸으로 전하는 이야기였고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웠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왔다. 마지막 턴, 이사벨라와 함께 연습했던 가장 복잡한 스텝 중 하나였다. 그가 그것을 잘 수행한다면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강력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하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다. 현식은 이사벨라의 말을 떠올렸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껴봐.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다. 그것은 기세를 얻고 돌아섰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공기가 그를 감싸고 극장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부드럽게 착지했을 때 그는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에너지를 느꼈다. 그는 성공했다. 음악이 끝났다. 현식은 잠시 마지막 자세를 유지했고 가슴이 헐떡였다. 객석은 침묵에 휩싸였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소심했다. 그리고 더 크게, 극장 전체가 일어설 때까지. 줄리아는 나머지 관객과 함께 박수를 쳤지만 그의 감정은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계시였다. 그녀는 방금 아들이 무언가 더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가 보호하려고 했던 연약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찾은 청년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줄리아는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현식이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탈의실로 들어갔다. 이사벨라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느꼈어. 그가 물었다. 현식이 큰 미소를 지으며